기둥벽들이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는 기둥벽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이 기둥벽 때문에 예쁜 라인이 빠지지가 않았었어요. 넓은 주방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훨씬 더 집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자, 이번 현장은요 청담동에 있는 50평대 아파트입니다. 이번 현장은 취향이 아주 명확했어요. 블랙톤을 선호하신 분이십니다. 그 취향에 맞게끔 공간을 세팅했고요. 또 반려견 2마리를 키우세요. 반려견을 배려하는 공간까지 어떻게 설계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기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올드보이는 컨셉이었어요. 그 컨셉을 모던하게 바꾸면서 조명 컬러도 완전히 따뜻하게 눌러놨는데요. 이 따뜻한 컬러의 조명이 공간을 한층 고급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과 좌측엔 신발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좌측에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공간을 보다 넓어 보이는 신발장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좌측에는 수납 의자로 만들었는데요. 이 집에서는 애견을 키워요. 애견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게다가 강아지 용품들을 넣고 이렇게 블랙 프레임이 된 전신 거울을 넣어서 공간을 세팅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부분이 현관이잖아요. 포인트적인 요소를 주고 싶었는데요. 저희는 이 조명으로 셋업을 했습니다. 국내 하이엔드 펜시샵이 있는데요. DADT에서 구매한 조명으로 완성시켜봤습니다. 또 현관에서 중요한 게 주문이 될 수가 있겠죠. 블랙서스 프레임을 금속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보면은 손잡이 놓기가 애매했잖아요. 그 손잡이를 여기 프레임을 하나 얇게 줘서 주문을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요 간접 조명이기 때문에 공간이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죠. 자, 이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비포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주방이 이렇게나 바뀌었습니다. 이 집이 5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방이 굉장히 협소하고 비좁았어요. 기둥벽들이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일랜드를 일자로 빼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방으로 편입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방에 있는 붙박이장의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주방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간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하나의 포인트가 주방의 완결성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주방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가 이런 블랙톤을 굉장히 선호하셨어요. 중후하면서도 눌러주는 고급스러움을 원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솔리드하게 연결이 돼 있다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홈바처럼 공간을 열어놓고요. 진열장을 유리로 해서 공간을 확장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왼쪽에 있는 거울이에요. 거울은 공간을 보다 더 넓게 보여주기도 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주방이 답답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고요. 이 주방의 하나의 또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라믹입니다. 어두운 톤의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가구들은요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커요. 찬 얼룩, 기스가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차량 같은 걸 생각을 하더라도 검은색 자각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흰색이 더 쉽지. 그만큼 유지 관리에 민감한 부분도 세라믹인데요. 세라믹은 기스나 이런 건 나진 않아요. 자체적으로 강도가 굉장히 강하니까. 근데 어두운 세라믹 같은 경우는 찬 얼룩들이 눈에 거슬리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마벨로의 문 블랙 제품은요 그 블랙의 이슈 같은 것도 제어가 가능하고 관리도 용이하게끔 돼 있어서 아름다운 주방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은 조명 조도를 따뜻한 톤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빛의 산란을 통해서 공간을 깔끔하게 연출을 시켜놨고요. 이 소파는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복컨셉의 베르가모 제품입니다. 곡선이 이어져 있는 이 쉐입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집일수록 이런 포인트가 되는 가구들 적절하게 사용하면 훨씬 더 집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다이닝 테이블을 구성을 했어요. 아무래도 주방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방을 아일랜드로 넓게 연출하면서 바 테이블을 만들어서 간략한 식사를 할 수 있고 친구들, 가족들이 와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다이닝을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집이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는 기둥벽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디자인적으로 더 좋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곡선으로 공간을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에 기둥벽이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곡선을 표현했고요.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라운드와 테이블의 조화가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테이블이 데살토의 클레이 테이블입니다.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이고요. 가격대가 무려 1,500만 원대입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데요. 이 곡선이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요. 다리가 스틸로 돼 있어서 모던함의 정석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 베드룸도 한번 가볼게요. 원래는 이 위치에 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는 하나의 게이트로 주방과 일체감 있게 셋업하면서 들어갔을 때는 공간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여기가 바로 침실입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공간을 제작을 해놨어요. 그리고 애견 2마리가 같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놨고 간접 조명으로 공간을 우아하게 자아냈습니다. 그 방을 줄이면서 저희가 어떻게 더 공간을 연출했냐면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을 마련해놨습니다. 이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좌측에는 오픈장, 우측에는 유리장 설치를 해놨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파우더룸이 있고 좌측에도 깔끔하게 연출을 시켜서 옷장으로 최대한 컴팩트하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바로 화장실을 들어가 볼게요. 기존 공간에는 여기가 샤워실이 있었어요. 샤워 부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 욕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이 기둥벽 때문에 예쁜 라인이 빠지지가 않았었어요. 샤워 부스를 앞으로 더 밀어서 훨씬 더 널찍하고 고급스러운 화장실을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의 포인트가 이 우물천정입니다. 꺾이는 부분들 또한 간접 조명으로 만들어서 따뜻한 공간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는 수납장을 블랙톤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놨고요. 이 변기, 휴지거리, 액세서리나 콘센트암, 그리고 도어까지 모조리 다 블랙톤에 맞게끔 셋업을 해서 공간의 톤앤면을 맞춰서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도록 공간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면서 화장실을 훨씬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널찍한 욕조라든지 널찍한 화장실을 원한다면 세면대를 바로 앞에 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방들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게이트를 블랙톤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을 들어가면 붙박이장이 있고 서재, 그리고 침대가 있는 공간으로 세팅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가 도어가 있고 붙박이장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주방으로 편입을 시키고 공간을 매트하게 붙이면서 이 기둥벽은 철거가 되지 않았거든요. 철거가 되지 않는 부분을 기역자로 유지를 하면서 좌측에는 수납장 그리고 서재처럼 나눌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으로 공간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녀 방들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손잡이 없는 히든도어로 만들어 놓고요. 기둥벽을 이용해서 전신거울을 연출을 했어요. 전신거울이 있으면 내 옷 매무새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거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남는 기둥벽에다 전신거울을 넣고 붙박이장, 테이블, 가구들을 전부 다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침대는 슈퍼 싱글이 나올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그 앞에는 화장대를 넣을 수 있도록 공간 연출을 했는데요. 여기 조명도 다 따뜻한 톤들로 유지하면서 공간을 고급스럽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은 화장실이 있어요. 가와준 손잡이로 연출을 했습니다. 화장실은 어둡고 다크한 타일에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자아냈고요. 세면대를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수납장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거실 화장실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을 해놨죠. 남는 부분은 전부 다 수납장으로 컴팩트하게 채워놨어요. 그리고 디퓨저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공간의 답답함이 없어지면서도 이 간접 조명이 퍼져 나오는 느낌을 통해서 공간을 훨씬 더 재밌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좌측에는 샤워 부스가 있죠. 쿠션들은 다 매립을 해놨어요. 여기는 커스터마이징해서 선반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이 남았거든요. 자녀분 방입니다. 자, 이 방도 마찬가지로 수납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제작을 하면서 전신 거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액세서리, 책 같은 걸 놓을 수 있게끔 해놨고 침대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헤드월을 제작을 해서 공간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 공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면서 사는 집을 인테리어를 맡기셨는데 이 집에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집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고객님 취향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홈스타일링을 제안해서 넣어놨는데요. 집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가구 배치, 소품 배치들이 공간의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인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세팅한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간을 설계해준 유아 디자이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